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친구 한 명이 장기백수입니다.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고 일 안 구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쉬고 싶다고 합니다.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혹시 좀 오랫동안 놀아본 기억이 있습니까? 오랫동안 한 1년 이상 논 기억이 있어요? 저는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뭐 직장 중간에 그만두면서 논 적 있죠 당연히. 근데 오랫동안 놀아본 적은 없어. 살면서 최대 놀아본 적은 한 3달 정도? 3달 반 정도 논 것 같아요. 저는 군대 그 입대할 때도 일을 했었거든요. 네, 입대할 때도 일을 쭉 했었고 전역하고 나서도 말년 휴가 때 알바 구해서 남들 쉬고 있을 때 저는 일했습니다. 전역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 투입됐고.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저도 논 적 있지만 뭐 이렇게 1년 이상 논 기억은 없어요. 그렇게 놀고 싶지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딱히 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뭐, 뭐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뭔가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왜냐하면 답답하더라고요, 이게.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달 반 이상 놀면 좀 지겨울 거야, 이게. 왜냐? 할 게 없거든요. 집에만 있으면 뭔가 또 우울하거든, 이게. 맨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, 시간 지나고 나면, 아,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이 생각 들어요, 이게.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, 뭔가 좀, 의욕 자체가 없어집니다. 왜냐하면 뭐, 동기부여 같은 것도 없고, 돈도 못 벌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, 멘탈도 약해져. 그래서 답답해서라도 뭔가 일을 하거든요. 일을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이제 지원을 해요. 보통 그게 정상인데, 요즘에는 그냥, 아, 나 일하기 싫어. 나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싶다.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이거 안 좋은 거죠, 여러분. 굉장히 안 좋은 거죠. 이분 친구 한 명이 장기백수 2년째 접어들고 있고 2년 다 되어 간다는 얘기죠. 아마 이분도 중간에 일을 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. 심각하죠. 뭐 친구분이 봐도 좀 안타까워 보이겠지만 아마 가족들이 보면 더 힘들 거예요. 가족들이. 뭐 친구야 만날 때만 이 사람 보는 거지만 가족은 매일 봐야 되거든요. 보통 백수라고 하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대부분 빌붙고 있을 겁니다. 의존하고 있을 거야. 그러면 정말 답답한 사람은 그런 백수를 둔 부모님이겠죠. 그런 백수와 이제 동고동락하는 부모님이겠지.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인처럼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부모님 입장에서 미어 터지죠 이게. 부모님도 나가서 일하는데 다 큰 자식이란 녀석은 이제 방에서 뭐 컴퓨터나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보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미치지 이게. 그래서 이제 이분도 한심하니까 친구 입장에서 진지하게 얘기했죠. 야, 너 일을 안 구하냐? 너 이제 일할 때 됐잖아. 아마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봤겠죠. 근데 대답이 아 됐고 그냥 나 쉴래. 일하기 싫어. 이런 대답이 나와요. 그러면 일한 친구 입장에서는 이 노는 친구를 봐야 될까? 물론 계속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안 볼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뭐 친구가 백수라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. 근데 이 오래된 백수를 친구로 두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얻어먹어. 나올 때마다. 아마 이제 이 댓글 적은 분도 친구한테 밥하고 술 사줬겠죠. 뭐 그러니까 나왔겠지. 공짜 뭐드니까.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말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나는 내는 사람이고 쟤는 얻어먹는 사람이고 이렇게 포지션이 딱 설정되면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. 이게 친구하기 맞나? 이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거예요. 계속 노니까 이 친구 돈이 없는 거 알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돈을 버니까 그래. 뭐 이 정도 내자 싶었겠죠.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아무리 내가 직장 다니다 해도 좀 짜증나죠 이게. 그러니까 뭐 질문상으로는 너 일 안 구하냐 이 말이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야 너 좀 일해서 좀 돈 좀 내라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.
근데 친구 대답이 그냥 쉬고 싶다. 이 말은 뭐냐 하면 난 놀고 먹으면서 너 만날 때마다 네가 사주는 거 얻어먹겠다. 나 돈 내기 싫다.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이 사람 친구로 볼까요?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지? 이 생각 되겠죠. 그러면 앞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, 이게. 영원한 거 없거든요, 여러분.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잖아. 오랫동안 안 맞는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? 한쪽은 힘들어하는데. 물론 저 친구도 답답하겠죠. 저 친구도. 근데 답답해도 저런 말 하면 안 되지. 그냥 쉬고 싶다. 아니, 쉴 만큼 쉬었잖아, 이제. 얼마나 더 쉬려고. 한 2년 동안 쉬었으면 몸이 좀 근질근질하지 않나? 친구가 밥 사줄 때만 이래 불쑥 나와가지고 얻어먹고. 이것도 좀 양심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나, 여러분? 그렇지 않습니까? 누구는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나?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, 이게. 염치가 없는 사람들.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이 장기 백수가 되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, 일단 자기가 사는 것이 못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의존하게 됩니다. 의존하게 돼. 만난 사람마다. 부모님한테 의존하고, 친구한테 의존하고.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엄청 힘들거든요, 이게.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정작 저렇게 장급 백수가 된 사람들 그걸 몰라요, 이게. 자기밖에 몰라, 이게. 자기만 힘들고 남은 힘든지 몰라요.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백수가 될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. 1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. 1년 이상 넘어간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바 시장 박살 난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상황보다 알바 구하기 더 힘들 수 있다는 거 라고 적어졌습니다. 그렇죠. 알바 시장이 안 좋아지진 좀 됐어요. 그 전부터 좀 안 좋았어. 왜냐, 시급이 좀 올라가면서부터. 사실 시급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. 6,470원에서 7,530원 크게 한번 올라갔고, 그 다음에 8,350원도 또 크게 한번 올라갔고, 그때 언제였지? 2018년, 2019년. 이때를 기점으로 알바가 주기 시작했습니다. 이때부터. 그러니까 시급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부터, 예. 그러니까 시급 8,000원대 되면서부터 알바가 주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뉴스 같은 게 뭐가 났냐 하면, 이제 알바도 뭐 면접을 본다. 알바도 아무나 뽑지 않는다. 뭐 고깃집 알바 뽑는데 50명이 지원한다.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. 그게 벌써 한 6년 전이에요. 그러니까 알바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 전입니다. 왜냐하면 알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급이에요. 근데 최저시급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주들 부담이 커지죠. 만약에 뭐 장사가 잘 되면 괜찮아요. 장사 잘 돼가지고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잘 올라오면 뭐 알바생들한테 그만한 시급 줘도 아깝지 않아요, 이게. 근데 그런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.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찾기 상당히 힘들어요. 장사가 잘 돼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많이 없어요, 이게. 마진이 적습니다. 그 와중에 알바생들 인건비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부담이 크죠, 이게. 그렇다고 뭐 알바생들이 다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. 알바생들 중에 빌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때요, 고용주분들이? 알바생을 안 뽑는다거나 설령 알바생 뽑아도 정말 급할 때만 사람 쓴다거나 아니면 알바생을 뽑더라도 초짜는 안 뽑고 어느 정도 일을 해본 사람들 뽑게 돼요.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들은 안 뽑게 됩니다. 왜냐하면 나이 어린 친구들 중에서 좀 발랑 까진 애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못 구해.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못 구하니까 어디 갑니까? 쿠팡 가죠. 근데 쿠팡도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. 여러분,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누가 힘들어요? 가진 거 없는 사람이죠. 가진 거 없는 사람. 근데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많죠. 그럼 가진 거 없으면 경기가 좋았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?
전 분명히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돈 함부로 쓰지 말고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라 얘기했지만 그 말은 안 들었어요. 안 듣고 경기가 좋을 때 돈 쓰고 펑펑 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내가 돈이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.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도 뭐든 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많이 빠듯하고 힘든 거고.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. 뭐 지금만 힘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. 글쎄요. 저는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. 왜냐 지금 대한민국 상황 봤을 때는 사실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.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안 보입니다. 일단 뭐 알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장사는 더 안 될 것 같아. 왜냐 사람들이 요즘에 음식값에 대한 부담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. 이게 뭐 카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페, 편의점, 뭐 술집, 일반 음식점 다 안 돼 이게. 맛없고 뭐 분치션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맛이 있어도 안 돼요. 왜냐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 이게.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쓰게 되면 당연히 이 자영업자의 폐업률 올라가고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알바생을 고용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지금보다 알바생을 더 적게 뽑는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일하는 알바생들 중에서도 잘릴 알바생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들겠죠. 아무튼 앞으로 알바 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동안 만만히 봤던 일이 절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단순 알바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시고 면접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어필해야 알바로 뽑힐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